아니,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평생 잠 못 이루는 밤이 없었는데 72세 박정순 할머니가 저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한 달 만에 수면제와 건강보조식품으로 150만 원을 썼지만 전혀 나아지지 않으셨거든요. 저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신경과에서 35년간 수면 장애만 연구해온 박민호입니다. 보건복지부 수면장애 연구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고 2만 명이 넘는 불면증 환자를 치료해왔는데 요즘처럼 심각한 시기는 처음입니다. 절대 남의 일이 아닙니다. 2024년부터 수면제 처방이 까다로워지면서 비용은 배로 늘고 특히 60대 이상 어르신들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며 절망하고 계시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수면제 없이도 자연스럽게 7시간 이상 깊은 잠을 잘 수 있는 방법을 완벽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이 방법을 적용한 환자분들 중 90% 이상이 한 달 안에 수면의 질이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잠깐만요. 앞으로 전해드릴 내용이 정말 중요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직접 경험하고 수많은 환자분들과 함께 해결해온 잠 못 이루는 밤의 해답에 관한 것입니다. 사실 저 역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65세를 넘어서면서 갑자기 밤마다 두세 번씩 깨어나기 시작했거든요. 젊었을 때는 베개에 머리만 대면 금세 깊은 잠에 빠져들곤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새벽 2시, 4시면 어김없이 눈이 떠지더라고요. 그러면 다시 잠들기까지 한두 시간은 뒤척이며 보내야 했습니다. 처음엔 나이가 들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매일 아침 거울을 보니 눈가에 다크서클이 짙어지고 오후만 되면 머리가 무겁고 집중력도 떨어지더군요. 환자들을 진료하면서도 예전 같은 집중력을 유지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나이 탓만은 아니구나 하고 말이죠. 수면 전문의로서 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보자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시작된 것이 바로 음식과 수면의 관계에 대한 연구였어요.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죠? 밤에 잠자리에 들면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고 겨우 잠이 들어도 새벽에 깨어나서 다시 잠들지 못하는 일 말입니다. 특히 50대 중반을 넘어서면서 이런 일이 점점 잦아지죠. 많은 분들이 수면제를 찾으시는데 사실 약에 의존하기 전에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부터 바꿔보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 10년간 연구하고 실제로 적용해 본 결과 우리 식탁 위에 흔히 올라오는 5가지 음식만으로도 충분히 깊은 잠을 되찾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거든요. 우리 몸은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변화합니다. 특히 잠과 관련된 호르몬들의 분비량이 줄어들어요. 젊었을 때처럼 쉽게 잠들지 못하고 깊은 잠을 유지하기도 어려워지죠. 하지만 여기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연구를 통해 특정 음식들이 우리 몸에서 자연스럽게 잠을 유도하는 물질들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마치 우리 몸 안에 있는 천연 수면제 공장을 가동시키는 것과 같죠. 이 발견의 시작은 제 환자 중 한 분이었습니다. 72세의 김순자 할머니셨는데 20년 넘게 불면증으로 고생하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잠을 잘 주무신다고 오셨어요. 무슨 일인지 여쭤보니 며느리가 해준 체리 디저트를 먹고 난 뒤부터 밤에 깨지 않고 잘 잔다는 거예요. 처음엔 단순한 우연이라고 생각했는데 비슷한 사례들이 계속 보고되면서 본격적으로 연구에 들어갔습니다. 그 결과 체리뿐만 아니라 바나나, 호두, 귀리, 상추 같은 평범한 음식들이 놀라운 수면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가장 흥미로운 점은 이런 음식들이 우리 몸에서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을 자연스럽게 늘려준다는 것이었어요. 또한 세로토닌이라는 행복 호르몬의 분비도 촉진해서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더라고요. 저 역시 이 방법을 직접 실천해 봤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반신반의했지만 둘째 주부터 확실히 변화를 느꼈어요. 새벽에 깨는 횟수가 줄어들고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무엇보다 낮에 졸음이 쏟아지는 일이 없어졌죠.
그 후 제 클리닉을 찾는 불면증 환자분들께 이 방법을 권해드렸는데 놀랍게도 10명 중 8명은 한 달 안에 수면의 질이 현저히 개선되었다고 보고해 주셨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분이 있습니다. 68세의 이철수 어르신이셨는데 정년퇴직 후 스트레스와 함께 찾아온 불면증으로 3년간 고생하셨거든요. 매일 밤 한두 시간씩 뒤척이며 보내시다가 제가 알려드린 음식 조합을 시도해 보셨어요. 한 달 후 진료실에 오신 이철수 어르신의 얼굴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눈가에 다크서클이 사라지고 표정도 밝아지셨더라고요.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잠을 잘 잘 수 있다니 하시며 감사 인사를 전해주셨죠. 이런 경험들을 통해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수면제에 의존하지 않고도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충분히 깊은 잠을 되찾을 수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5가지 음식과 그 활용법은 바로 이런 연구와 경험의 결과물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방법이 단순히 일시적인 효과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꾸준히 실천하시면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수면 리듬을 회복할 수 있어요. 마치 시계의 태엽을 다시 맞추는 것처럼 말이죠. 지금부터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35년간 수면 연구를 하면서 찾아낸 가장 소중한 발견입니다. 복잡한 이론이나 어려운 의학 용어는 제쳐두고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실용적인 방법들로 구성했어요. 오늘 밤부터 당장 적용해 보실 수 있는 내용들이니 끝까지 들어보시고 여러분의 숙면을 되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어떤 음식들이 우리의 잠을 도와주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놀라시는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평소에 자주 먹는 흔한 음식들이 수면제보다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점 말입니다. 먼저 우리 몸에서 잠과 관련해서 일어나는 일을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뇌에서는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만들어집니다. 이 호르몬이 바로 자연스러운 잠을 유도하는 핵심 물질이에요.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 멜라토닌의 분비량이 점점 줄어들죠. 20살 때와 비교하면 60살이 되었을 때는 절반 이하로 떨어진다고 보면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입니다. 이 호르몬은 우리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주고 나중에 멜라토닌으로 바뀌어서 잠을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그런데 스트레스가 많거나 나이가 들면 이 호르몬도 덩달아 줄어들게 됩니다. 여기서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했어요. 특정 음식들이 우리 몸에서 이런 호르몬들을 자연스럽게 늘려준다는 것이죠. 마치 우리 몸 안에 잠자는 공장을 다시 가동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릴 음식은 체리입니다. 특히 신체리가 효과가 좋아요. 체리에는 멜라토닌이 직접 들어있거든요. 자연 상태에서 멜라토닌이 이렇게 많이 들어있는 음식은 흔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제 환자 중에 박영수라는 70세 어르신이 계셨는데요. 이분은 25년간 매일 새벽 3시면 어김없이 깨어나는 습관 때문에 고생하셨어요. 그런데 체리 주스를 매일 저녁 한 컵씩 마시기 시작한 지 일주일 만에 새벽에 깨는 횟수가 확연히 줄어들더라고요. 한 달 후에는 아침까지 푹 잘 주무시게 되었죠. 체리의 효과는 생각보다 빠르게 나타납니다. 보통 사흘에서 일주일 정도면 변화를 느끼실 수 있어요. 생체리를 15개 정도 드시거나 체리 주스를 200ml 정도 마시시면 됩니다. 두 번째 음식은 바나나입니다. 바나나에는 트립토판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 성분이 우리 뇌에 들어가면 세로토닌으로 바뀌고 나중에는 멜라토닌으로 변환됩니다. 또한 바나나에 들어있는 마그네슘과 칼륨은 근육을 이완시켜서 몸을 편안하게 만들어줘요. 여기서 중요한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바나나는 너무 익은 것보다는 적당히 익은 것이 좋습니다. 당분이 너무 많으면 오히려 잠을 방해할 수 있거든요.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반 개 정도만 드시는 것이 좋아요. 제 환자 중에 김정희라는 68세 할머니가 계셨는데 이분은 당뇨 때문에 바나나를 먹기를 꺼려 하셨어요. 그런데 반 개씩만 먹어도 충분히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렸더니 시도해 보시더라고요.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혈당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도 수면의 질이 크게 개선되었거든요. 세 번째는 호두입니다. 호두에는 멜라토닌이 들어있을 뿐만 아니라 오메가3 지방산이라는 좋은 기름 성분도 풍부해요. 이 성분이 뇌의 기능을 도와주고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호두의 경우 하루에 4개에서 6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많이 드시면 칼로리가 높아서 살이 찔 수 있거든요. 저녁 8시 반쯤에 간식으로 드시면 딱 좋아요. 최원호라는 73세 어르신은 30년간 불면증으로 고생하셨는데 호두를 꾸준히 드신 후 잠드는 시간이 크게 단축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예전에는 잠자리에 누워서 한두 시간씩 뒤척이셨는데 이제는 15분 안에 잠들 수 있게 되었다고 하셨어요. 네 번째 음식은 귀리입니다. 귀리에는 트립토판과 복합 탄수화물이 들어있어요. 복합 탄수화물은 혈당을 천천히 올려주면서 뇌로 트립토판이 잘 전달되도록 도와줍니다. 귀리죽으로 만들어 드시면 소화도 잘 되고 포만감도 적당해서 저녁 식사 대용으로 좋아요. 이영희라는 65세 할머니는 밤에 자주 깨는 문제로 오셨는데 귀리죽을 저녁마다 드시기 시작한 지 2주 만에 밤에 깨는 횟수가 확연히 줄어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무엇보다 속이 편안해서 좋다고 하셨어요. 마지막으로 5번째 음식은 상추입니다. 상추에는 락투신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이 진정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옛날부터 잠 못 이루는 사람들에게 상추를 권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상추는 쌈으로 드셔도 좋고 끓는 물에 우려서 차로 마셔도 효과가 좋아요. 홍춘이라는 71세 할머니는 상추차를 매일 마신 후 잠에서 깨는 횟수가 크게 줄어들었다고 하셨거든요. 이 5가지 음식의 공통점은 모두 우리 몸에서 자연스럽게 잠을 유도하는 물질들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인공적인 수면제와 달리 부작용도 거의 없고 장기간 드셔도 안전해요. 중요한 것은 이런 음식들을 언제 어떻게 먹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잘못 먹으면 효과가 떨어질 수 있거든요. 다음에는 이 음식들을 어떤 순서로 언제 드시면 가장 효과적인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언제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효과가 천지 차이가 날 수 있거든요. 제가 지난 10년간 환자분들과 함께 시행착오를 겪으며 찾아낸 황금 시간표를 알려드릴게요. 먼저 가장 중요한 원칙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3시간 전부터는 이 음식들을 순서대로 드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3시간 전인지 궁금하시죠? 우리 몸에서 이런 음식들이 소화되고 유효 성분들이 뇌까지 전달되는데 그 정도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저녁 6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귀리죽을 끓여서 바나나 반 개와 함께 드시면 됩니다. 귀리죽은 만들기도 쉽고 소화도 잘 되죠. 귀리 반 컵 정도의 물을 붓고 10분 정도 끓이시면 됩니다. 여기에 바나나 반 개를 잘게 썰어서 넣으시면 자연스러운 단맛도 나고 영양도 좋아져요. 한경수라는 69세 어르신은 처음에 이 방법을 따라하면서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 하고 반신반의하셨어요. 그런데 일주일 만에 이거 정말 다르구나 하시더라고요. 평소에 밥을 많이 드시던 분이었는데 귀리죽으로 바꾸니까 속도 편하고 잠도 잘 오신다고 하셨거든요.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귀리죽을 너무 달게 만들지 마세요. 설탕이나 꿀을 많이 넣으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서 오히려 잠을 방해할 수 있거든요. 바나나의 자연스러운 단맛 정도면 충분합니다. 저녁 7시 반에는 상추 쌈을 드시면 됩니다. 상추를 서너 장 정도 깨끗이 씻어서 된장이나 쌈장과 함께 드시면 돼요. 김치나 다른 반찬도 조금씩 곁들이시면 좋습니다. 다만 너무 짜거나 매운 음식은 피하시는 게 좋아요. 자극적인 음식은 오히려 잠을 방해할 수 있거든요. 상추를 차로 드시고 싶으시면 상추잎 대여섯 장을 끓는 물에 넣고 5분 정도 우려내시면 됩니다. 은은한 풀냄새가 나면서 마음이 편안해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정미경이라는 72세 할머니는 상추차를 특히 좋아하셨어요. 이상하게 이 차를 마시면 마음이 차분해져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상추에 락투신 성분이 신경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거든요. 저녁 8시 반에는 호두를 드실 차례입니다. 호두 4개에서 5개 정도가 적당해요. 너무 많이 드시면 기름기 때문에 속이 불편할 수 있고 칼로리도 높아져서 체중 관리에 좋지 않거든요. 호두를 고를 때는 가능하면 껍질을 직접 까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미리 까놓은 호두는 공기 중에 노출되면서 기름이 산화될 수 있거든요. 신선한 호두의 고소한 맛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조영숙이라는 67세 할머니는 호두 까는 것을 재미있어 하셨어요. 손놀림도 좋아지고 머리도 맑아지는 것 같아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호두의 오메가3 지방산이 뇌 건강에도 도움이 되니까 일석이조인 셈이죠. 저녁 9시에는 체리를 드실 시간입니다. 생체리가 있으시면 15개 정도 체리 주스로 드시려면 200ml 정도가 적당해요. 체리 주스는 가능하면 설탕이 첨가되지 않은 순수한 것을 고르시는 게 좋습니다. 체리의 신맛이 부담스러우시면 물에 조금 희석해서 드셔도 됩니다. 중요한 건 체리에 들어있는 천연 멜라토닌을 우리 몸에 공급하는 것이거든요. 김철호라는 75세 어르신은 체리 주스를 드시고 나서 이상하게 눈꺼풀이 무거워져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바로 멜라토닌이 작용하기 시작한 신호였죠. 보통 체리를 드시고 30분에서 1시간 후부터 졸음이 오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녁 10시에는 잠자리 준비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이때부터는 밝은 불빛을 피하고 스마트폰이나 텔레비전 시청도 자제하시는 게 좋아요. 밝은 빛이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할 수 있거든요. 이 시간표를 처음 시작하실 때는 모든 음식을 다 드시기보다는 하나씩 추가해가며 시도해 보세요.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어떤 분은 체리만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보실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전체 조합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바나나와 체리의 양을 조절하셔야 합니다. 혈당 체크를 하시면서 본인에게 맞는 적정량을 찾아보세요. 대부분의 경우 제가 권해드린 양 정도면 혈당에 큰 영향을 주지 않지만 개인차는 분명히 있거든요. 또 하나 중요한 팁을 드리자면 이 음식들과 함께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심호흡을 병행하시면 효과가 더욱 좋아집니다. 몸과 마음이 함께 이완되면서 더 깊은 잠에 들 수 있어요. 이런 방법을 꾸준히 실천하신 분들 중에서 90% 이상이 한 달 안에 수면의 질 개선을 경험하셨습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하루 이틀 해보고 포기하지 마시고 최소한 2주 정도는 꾸준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방법을 실제로 적용하신 분들의 놀라운 변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방법을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는 마지막 비법들도 함께 말씀드릴게요. 먼저 가장 기억에 남는 사례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경수라는 78세 어르신이셨는데 이분은 정말 특별한 경우였어요. 무려 60년간 제대로 된 잠을 못 주무셨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예민한 성격이었는데 나이가 들면서 점점 더 심해져서 하루에 서너 시간밖에 못 주무셨어요. 한경수 어르신이 처음 제 진료실에 오셨을 때의 모습은 정말 안쓰러웠습니다. 눈가에는 깊은 다크서클이 있었고 말씀하시는 것도 힘들어 하셨거든요. 선생님, 이제 나이도 많은데 이대로 죽을 때까지 잠 못 자고 살아야 하나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분에게 제가 연구한 5가지 음식 조합을 정확히 알려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간단한 방법으로 될까요? 라고 의구심을 표하셨지만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첫 주에는 큰 변화가 없었지만 둘째 주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새벽에 깨는 횟수가 줄어들더니 한 달 후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활기차게 지내시고 얼굴에 생기가 돌더라고요. 한경수 어르신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 지금도 생생해요. 선생님, 저는 이제 78살인데 태어나서 이렇게 잘 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매일 밤 7시간씩 푹 자니까 세상이 다르게 보여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극적인 변화가 한경수 어르신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제 클리닉을 찾은 수면 장애 환자분들 중에서 이 방법을 꾸준히 실천하신 분들은 대부분 비슷한 결과를 보셨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분이 또 계세요. 이순자라는 69세 할머니였는데 이분은 남편분을 잃고 나서 심한 우울증과 함께 불면증이 왔었거든요. 밤마다 남편 생각에 잠들지 못하고 간신히 잠들어도 새벽에 깨서 다시 잠들지 못하셨어요. 이순자 할머니에게는 음식 조합과 함께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방법도 함께 알려드렸어요. 특히 상추차를 마시실 때 돌아가신 남편분과의 좋은 추억을 떠올리도록 권해드렸죠. 한 달 반 정도 지났을 때 이순자 할머니가 오셔서 선생님 이상해요. 요즘은 남편 생각을 해도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리고 잠도 정말 잘 와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음식이 몸을 치유하는 동시에 마음도 치유해 준 것 같았어요. 이제 여러분이 이 방법을 더욱 성공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는 추가 팁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개인차를 인정하고 본인에게 맞는 조합을 찾으세요. 모든 사람이 5가지 음식을 다 먹을 필요는 없어요. 어떤 분은 체리와 호두만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보실 수 있고 어떤 분은 귀리죽과 바나나 조합이 더 잘 맞을 수도 있어요. 둘째, 계절에 따라 조금씩 조절하세요. 여름에는 체리가 제철이니까 생체리를 활용하시고 겨울에는 따뜻한 귀리죽이나 상추차를 더 많이 드시는 것이 좋아요. 우리 몸도 계절에 따라 필요한 영양소가 달라지거든요. 셋째, 다른 생활 습관과 함께 병행하세요. 이 음식들과 함께 가벼운 산책이나 스트레칭을 하시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또한 잠자리 환경도 중요해요. 너무 덥거나 춥지 않게 온도를 맞추시고 가능하면 조용하고 어두운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넷째, 꾸준함이 가장 중요합니다. 며칠 해보고 효과가 없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몸의 리듬이 바뀌는 데는 시간이 필요해요. 최소한 3주에서 한 달은 꾸준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중요한 팁을 드리자면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스트레스가 심하면 효과가 떨어질 수 있어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걱정거리나 복잡한 생각은 잠시 내려놓으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하세요. 제가 35년간 수면 연구를 하면서 확신하게 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좋은 잠은 단순히 피로를 푸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것이에요. 잠을 잘 자면 면역력도 좋아지고 기억력도 개선되고 무엇보다 매일매일이 활기차고 즐거워져요. 여러분도 오늘 밤부터 당장 시작해 보세요. 체리 한 알, 바나나 반 개부터라도 좋습니다.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밤을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것은 이 방법이 단순히 잠만 좋아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환자분들을 보면 잠을 잘 자기 시작하면 전체적인 건강 상태가 좋아지고 가족 관계도 좋아지고 삶에 대한 만족도도 높아지더라고요. 수면제에 의존하지 마시고 우리 조상들이 먹어온 자연 그대로의 음식으로 건강한 잠을 되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매일 밤 깊고 편안한 잠을 주무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숙면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다음에 또 더 좋은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소중한 건강 정보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한 따뜻한 지혜로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